자, 품질관리팀에 새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앞으로 FMEA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 개념인 발생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서류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사례들로 한번 파헤쳐보죠. 아마 현장에 딱 투입되면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 불량은 도대체 왜 자꾸 나는 거야? 얼마나 자주 생기는 거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품질 개선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답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발생도입니다. 자, 그럼 이 발생도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발생도는 그냥 고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장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얼마나 자주 생길 것 같은지를 따지는 겁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 점수가 현장에서 각각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그럼 가장 높은 점수대,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일상인 레드존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긴 정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죠. 발생도 10점. 이건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고장이 일어나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런 보조도구 없이 오로지 작업자의 감에만 의존해서 수작업으로 용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분량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겠죠? 이런 공정이 바로 10점짜리입니다. 9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거의 예측 가능하게 고장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일 덜덜거리면서 부품을 찍어내는 낡은 프레스 기계, 상상이 가시죠? 이런 기계는 그냥 매일 똑같은 분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장비 자체가 아주 명확하고 지속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8점과 7점은요, 고장이 잦긴 한데 가만히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낡은 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도 높은 발생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사출 온도가 계속 오락가락해서 제품이 뒤틀린다거나 작업자가 교대할 때마다 기계 세팅을 자꾸 실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7, 8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제 위험지대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은 그런 중간 등급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6점과 5점은 불량이 나긴 나는데?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터지네?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간헐적인 불량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작업자가 깜빡하고 달아부 빠진 공구를 제때 안 갈아주는 것 같은 사람의 실수. 둘째는 좀 더 복잡한데요. 분명히 부품 하나하나는 다 합격품인데 이것들을 조립하다 보면 미세한 공차들이 최악의 조합으로 만나서 불량을 만들어내는 경우죠. 4점 정도 되면 우리 공정 꽤 안정적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통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불량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공정이 SPC 차트로 딱 관리되고 있고 아주 안정적이라고 해도요, 발생도가 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변수, 예를 들면 원자재의 아주 미세한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불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된다랑 불량이 아예 안 생긴다는 다른 얘기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품질의 최고 경지, 즉 고장 원인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는 예방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점이나 2점을 받았다는 건 그 공정이 정말 대단히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검증돼서 해당 유형의 고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수십만 개를 생산했는데 특정 문제로는 단 한 번도 고장 기록이 없는 그런 고도로 자동화된 라인이 있겠죠. 이건 뛰어난 설계, 완벽한 자동화, 그리고 철저한 예방관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1점입니다. 모든 품질 엔지니어들의 꿈이자 궁극적인 목표죠. 발생도 1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고장의 원인을 공정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없애버린 상태. 그래서 그 문제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가장 고전적인 예시가 바로 이거죠.
부품 모양 자체를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작업자든 로봇이든 애초에 거꾸로 끼우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실수와 가능성 자체를 설계로 막아버린 거죠. 이걸 현장용어로 포카요케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신입사원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발생도와 검출도의 차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이 둘의 차이를 아주 쉽게 말해 볼게요. 발생도를 개선한다는 건 애초에 불량품이 태어나지 못하게 원인을 없애버리는 예방 활동이에요. 반면에 검출도를 개선한다는 건 일단 태어난 불량품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서 100% 걸러내는 검사 활동이죠.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 2단계 접근법입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서 불량이 고객에게 가는 걸 막아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량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발생도를 낮추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품질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맡은 공정 중에 저렇게 발생도 1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예방 품질 문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